원장님, SAT 학원 다니는데 6개월째 점수가 안 오르는 학생들이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만 많이 풀게 하고서 이거 왜 틀렸어? 이건 이런 것 때문에 틀린 거야 라고 그냥 문제풀이만 해주는 경우, 아이의 습관이나 아이만의 특징을 캐치를 못하고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구조화를 한다든지, 집중력 부족이 언제 일어나는지, 어떤 문제 패턴에서 많이 틀리는지, 근데 그 패턴에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만 많이 풀리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문제를 틀렸고 틀린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풀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학원이나 교사의 문제죠, 사실. SAT가 미국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일단 코로나 시대라고 표현을 할게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SAT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SAT를 옵셔널로 놓거나 SAT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많은 학교들이 좀 깨달았죠. 아, SAT가 없이 온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성적, 그리고 학교에서 나가서 이제 사회로 나갔을 때의 성적 다 별로였다라는 거를 좀 학교들이 캐치를 해서 전반적으로 학교들이 다 SAT required로 다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SAT를 꼭 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실제로 아이비리그 안에서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required고, 콜롬비아조차도 옵셔널이라고는 하지만 말이 옵셔널이지 옵셔널이 아닌 경우가 있죠. 에이시아니아라 특히 더 그렇고요. 특히 에이시안 같은 경우는 SAT를 봤을 때는 더 높은 점수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버드와 정부와의 그 법적 다툼이 있었죠. 그게 에이시안들을 차별한다라는 게 있었고, 하버드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콜롬비아 데이터를 해킹해 보니까 에이시안을 차별하고 있었고, 콜롬비아는 해킹이 당해서 차별하고 있었다는 게 보여줬을 뿐이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차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에이시안이니까 SAT 점수도 더 높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뻔한 질문일 수 있지만 대학이 SAT를 통해서 아이의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건가요? 학문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뻔하잖아요. 학문적인 부분을 보는 건데요. 네. PA에선 학문적인 부분이 보여지기가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 GPA를 잘 받는다고 SAT를 잘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SAT를 잘 받는 학생들은 GPA를 보통 평균적으로 잘 받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SAT 같은 경우는 IQ 테스트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좀 더 본질에 가까운 교육을 하는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본다던가, 이 문장의 기능을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른다던가, 이 단어의 뜻을 물어본다던가, 이 논리적 사고에서 기반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SAT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SAT에서 가르치는 거야말로 진짜 공부고, 진짜 아이의 머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학습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GPA에서 가르치는 거는 조금 달라요. 얼마나 학교 선생님 말을 잘 들었는가, 뭐 SAT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GPA를 올리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다. 다른 이제 성실성이라든지, 그냥 학교 선생님이 하라는 걸 다 외워버린다든지, 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SAT는 좀 더 진짜 학문적 능력을 보여주지만 GPA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성적을 내기가 어려운 학교도 있고 쉬운 학교도 있기 때문에 GPA가 다 모든 걸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보통 이제 10학년 시작할 때쯤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시작 포인트 부분은 잘 잡으셔요. 일찍 시작을 하신다던가, 우리 아이가 이제 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GPA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SAT를 시켜볼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찍 시작하거나 언제 시작할지는 알지만, 언제 놔야 할지를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모르신다는 거죠. 학년에서 이제 11학년으로 올라가는 여름방학이 마지막 기회고요.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은 그때 끝나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학년에서 11학년으로 올라가는 여름방학 때 한 1480에서 1530점 사이의 점수를 맞는다. 그럼 이 아이는 그래도 가망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11학년 때도 준비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잡을 수가 있지만, 아이가 점수가 아예 안 나온다, 아니면 목표하는 점수치에
일정 이상 나오지가 않는다. 그렇다면은 포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포기하시는 시점이 10학년에서 11학년으로 올라가는 여름방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쯤 9월에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9월에 시험을 봤다가 성적을 보시고 이제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러니까 SAT 몇 시점의 차이가 목표 대학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특히 학문적인 것을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1580, 90을 맞는 거랑 1550, 60을 맞는 것이랑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코넬 같은 경우는 1530을 맞으면은 그 이상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점수 이상 필요는 하나 그 위로 올라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점수 정도를 채우는 게 필요하다. 1530을 채웠네? 그럼 나는 이제부터 다른 거에 대해서 너를 판단해 볼게. 그러니까 학교별로 그거는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 SAT 자체만 준비를, 시험적인 것만 준비를 한다면은 일단 길면 6개월, 짧으면은 3개월 정도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짧네요, 생각보다. 근데 보통 3개월 안에 점수를 다 내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SAT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SAT라는 거는 좀 더 본질적으로 좀 오늘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SAT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건 여기서 번역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혹은 책이라는 이 매체가 있어요. 이 매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글을 에세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해하고 해석하고 추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를 푸는 사람 혹은 글을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SAT를 문제를 푸는 것을 공부하기 이전에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공부를 하면은 더 훨씬 수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은 주장문을 쓰거나 하면은 전반적인 구조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 SAT 같은 경우는 문단 형식으로 짧게 나오기 때문에 이 짧은 문단 안에서의 구조화 능력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SAT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능력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조화 능력이에요.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메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메서돌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그젬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한 문단이 있으면 그 문장들이 한두 문장들끼리 묶어서 기능적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기능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메인 아이디어면은 메인 아이디어 파트에서만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정답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물론 영어적 관점에서는요. 수학적 관점에서는 SAT 같은 경우 문제를 많이 풀고 패턴을 익히는 수, 그리고 많이 틀리는 패턴들을 많이 풀어보면 또 해결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혹시 점수대별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수학 먼저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본인의 점수가 한 550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수학이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포뮬라를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싹 다 외워줘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지오메트리 부분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려운 문제들은 지오메트리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700점이 넘는다 하시면 본인이 틀린 패턴들을 많이 이해를 하시고 오답 정리를 하시고 동일한 패턴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영어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총 만점이 800점이죠. 그 중에서 500점대에서 600점대다 혹은 그 아래다. 그러면 해석 문제예요. 본인이 영어를 번역조차 못한다는 거고요. 혹은 문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문법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혹은 600에서 700점 사이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문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 이해도가 떨어진다. 700에서 800점대에는 습관을 잡고 오답 노트 복기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습관 잡기라고 하면은 몇 분에서 몇 분 사이에 이 아이가 집중이 흐트러지는지,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잘 하는지, 구조화를 머릿속에서 계속 인지를 하고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만의 습관이 다 다른데요. 그런 부분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SAT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게 직관적이에요. 되게 막 치사하게 문제를 내지를 않아요.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을 한다라는 거고요. 대화 속에서도 그러니까 SAT를 잘하면은 대화를 잘한다는 아이예요. SAT를 못하면 대화에서 포인트를 못 잡는 아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지금 제가 말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은 이게 머릿속으로 요약 정리가 되어야 되고 구조화로 머릿속에 이런 거지 따다닥 돼서 결국 대화하는 능력이랑도 동일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핵심 파악을 하고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 그리고 워딩이 틀리지 않았는지, 이 워딩이 맞는지, 그리고 SAT 같은 경우는 단어가 비슷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보기에. 근데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맞는 걸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 워딩에 대한 이해,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